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2월 10일 토요경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대상 경기인 그랑프리가 시행이 되죠. 그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변 같은 것들이 좀 잦습니다. 이변 같은 것들이 잦는 이유가 바로 겨울에 시행되는 그 경주라는 점 때문에 아마 내일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배당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라운드 파이터라는 마필과 라운드 퍼스트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갖고 들어갑니다. 라운드 파이터가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견제가 좀 많이 좀 들어갈 거예요. 견제가 많이 들어가면 저 마필도 뭐 확실하게 2300m 경주거리에서 입상 여부 자체를 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마필이 있죠. 주로에 그 마필을 여기서 좀 놓고 들어가는 노리고 있는 그런 그랑프리. 지금 지난주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부산에서 열렸었죠. 그 대상 경주에서도 좀 배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 전에 열렸던 부산에서 열렸던 대상 경주에서도 최시대 기수가 우승하면서 배당을 내고 들어왔었죠. 다른 복병마와 같이 오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이번 그랑프리도 생각보다 많은 그런 배당들이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강자들끼리 붙게 되면 항상 강한 것과 강한 게 붙게 되면 항상 부러지던가 무슨 불꽃이 일어나던가 이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 일회경마도 박준영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차분하게 좀 풀어내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 배당들을 적중을 해드렸죠. 토요일 제주기차 2경주 때 288.3배짜리를 해드렸고 금요경마 때 47.6배 쌍승식이었어요. 삼쌍도 아니고 쌍승식 복승식은 17.8배였고 한방 주력으로 때려드렸습니다. 1월 경주에서는 서울 8경주 때 20.2배짜리 12.8배짜리 역시 적중을 해드렸고요. 근데 제가 그 준비를 했었던 그 막권 자체를 가지고 현장에서 약간 좀 틀어서 추천을 하는 바람에 47.6배짜리 한방 주력 요거 하나밖에 적중을 못했어요. 물론 다른 금요일 5경주 제주기차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승부경주로 177.7배짜리 때려드렸고 또 30.4배 토요일에 58.5배짜리 또 14.1배짜리 일요일에 20.5배짜리 13.9배짜리 이런 배당을 건져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거는 하루에 5경주 이상이에요. 5경주 이상 적중이 나와야 그리고 고배당이 한 2-3개 경주 들어가 있어야 중고배당이 이게 오늘 좀 뭔가 해드리고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뜬금없이 큰 배당 하나 터뜨렸다고 해서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승부경주 때 큰 배당 터뜨려드리면 그건 이길 수 있어요. 일단 이번 주는 꾸준함을 모토로 해서 성적을 한번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배당을 주회장창 때리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죠. 이 박준영이는 일단 승부경주도 배당이 나오지 않으면 승부경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분석 끝에 이건 승부다 배당이다 뻥 때려드리는 게 이 박준영의 스타일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경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기차 1경주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기차 1경주 지금 제주기차 1경주 같은 경우에
650만 원 이하 별정 A 경주가 또 됐습니다. 여기 있는 그 편성에서는 솔직히 그 딱히 어떤 마필이 뭐 강하다 안 강하다 그런 거는 없어요. 신마들 중에. 근데 실전을 뛰어본 마필 중에 이 정도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필들은 분명히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데이터상으로 일단 선행은 6번 특공무대가 나갑니다. 근데 어차피 현 거리를 뛰어본 마필이 5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조교를 어떤 마필이 잘 해놓았느냐 그게 문제죠. 1번 동신말리입니다.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로서 데뷔전 2전 만에 첫 입상을 직전경주 읽어냈죠. 그리고 2kg 부담 중력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56kg 부담 중력이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또 와줘요. 또 그걸 하려고 조교를 2주 만에 꺼내놓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알차게 또 빡세게 어설프게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조교를 하지 않았어요. 게이트도 2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대천여왕이라는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일단 신마라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동신말리라는 마필도 혈통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는 아마 직전경주처럼 취입으로 올라갈 그럴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기다렸다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조교가 아니었어요. 조교 자체가. 어찌되었든 1번 동신말리 여기서 좀 상당히 좀 세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과경남의 대천여왕 이걸 주력으로 때려야 되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1번 동신말리와 못지않게 정말 꾸준하게 조교를 시키면서 말 조시를 해오는 마필이 있어요. 이 정도 조시면 여기에서 배당을 이 마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번 날려버려. 날려버려. 1번, 2번. 이 날려버리라는 마필은 뭐 주행검사 당시에 나요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말 능력을 뺀다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말 능력 자체가. 여기서 이 정도 조교를 해놨다는 거는 이 제주 경마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브레운 경주마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로 단계별로 말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제주 경마는 또 그런 것들도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딱 봐서 말 그냥 조시를 시켜놓고 그냥 막바로 쏴버려요. 이건 뭐 잽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빵 터지면 누굴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소영 기수의 선수 필승 얘도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이 계속 살아나오고 있는 마필이라서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외곽 게이트에 있는 김다영 기수의 쾌보라는 마필. 쾌보. 요것도 복병말 중에 상대적으로 좀 재밌는 그런 복병말 중에 하나다. 결과적으로 1번 1축으로 2를 한방 주력으로 일단 때리는 게 맞습니다. 1축으로 2를 한방 주력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선스필슨과 9번 쾌보는 현장에서 말 상태를 보고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봉수대천이라는 마피아. 자세가 조금 안정적으로 있어요. 안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봉수대천이라는 마필을 안고 갑니다. 1축으로. 그리고 6번, 3번, 8번, 9번 중에 한 마리만 후차권으로 껴서 1번, 2번은 부동의 주력마권, 1번, 4번은 반주력마권. 여기에 인기마 중에서는 임재강의 특공부대라는 마필이 조금 더 땡기긴 해요. 특공부대가.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놓고 2와 4는 불변, 3, 6, 8, 9 중에
한 마리만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경주도 뭐 진짜 말 그대로 특출난 능력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마들 싸움에서는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배당들이 형성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보면 임재강 기수의 작은 별이라는 마필 자체가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 국대와 맞물려서 말이죠. 근데 국대도 인기 순위 1위를 얻을 정도의 모습을 직전경주에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7번 작은 별은 이 박준익의 관리마였어요. 직전에 40레이팅에서 뛰다가 이번에 40레이팅이죠. 레이팅 40짜리에서 뛰다가 30레이팅이네요. 30레이팅 뛰다가 이번에 입상을 시켜놓고 이번에 25레이팅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3.5kg 부담 중량을 더 짊어지고 뛰어야 돼요. 똑같은 30레이팅에서 뛰게 되면 2.5kg나 3kg밖에 늘어나질 않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이 이 마필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느냐? 저는 작은 별과 같이 출주를 하고 있는 수산공주라는 마필. 직전에 임재강 기수가 3착들이 되면서 58kg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게 되는 수산공주가 상대적으로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 1000m를 경험해본 마필이 딱 2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1000m를. 그만큼 아직까지 1000m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답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마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훨씬 진짜 재밌다라는 거예요. 일단 3번 수산공주를 그런 의미에서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얘를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수산공주를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 8번 오라도끼, 얘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왜? 직전에 얘도 입상을 하고 25레이팅으로 내려와서 3.5kg 부담 중량을 달고 뛰는 작은 별 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작은 별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군전이라 그래도 잘 선택하고 올라온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올라온 말은 도저히 여기서 빼질 못해요. 더군다나 이 마필 몸값이 1억입니다. 1억. 이게 만약에 전현준 기수하고 기승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오라도끼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이었어요. 현장에서 말 상태 보고 오라도끼를 축으로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3번 수산공주를 축으로 해서 8번 한방 주력 막건입니다. 그리고 1번 국대, 그리고 7번 작은 별, 2마리 반주력으로 가는데 작은 별이 이 박병진 마방에서 2마리 내보냈네, 수산공주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같은 마방에서 내보내면 한 마리는 입상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2마리 다 먹기 위해서 전현준 기술을 여기 안장이 앉혔다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3번, 8번 한방 주력, 3 놓고 1번, 7번 반주력, 이렇게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8번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립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경주죠. 앞서서 제가 경주를 분석을 할 때 승부경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질 않았어요. 승부경주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 첫 번째 승부경주인데 배당으로 승부를 때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2번 백야명성이라는 마필이
좀 인기를 모아주고 있죠. 근데 이 백야명성도 나쁜 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3짝들이 되는데 다만 이번이 순군전이라는 핸디캡을 이마필 역시 안고 뛰어야 되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 덕분에 1.5kg 부담 중량을 더 낮췄다라는 그런 얘기로 나는 여기서 승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저 마필이 세네 안 세네 얘기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9번 신우 여신 박재희 기수가 말을 잘 타줘요. 꼬마 기수 치고는 루키 기수 치고는 이 형제들이 다 그런 피가 좀 있는 모양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김혜선 기수가 이 박재희 기수가 시 아주머님이잖아요. 오빠니까 형이니까 좀 코칭을 해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타는 거 보면요 김혜선 기승수라고 많이 없어요.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밀어주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이. 여기는 1000m인데 근데 이 박재희 기수와 백야명성 두 마리가 공교롭게도 저는 둘이 손잡고 들어온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노려야 될 마필 하나 있어요. 노려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경주 레이팅이 30 레이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 상위군에서 마필들을 뛰다가 지금 내려온 마필들, 그러니까 더 센 구미에서 뛰다가 약한 구미를 찾아서 내려온 그런 마필들 중에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배당 승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번 백야명성과 9번 신우 여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직하게 뛰어줬어요. 근데 제주에서는 이렇게 정직하면 오히려 바보 쓰리도 있습니다. 약간 좀 머리 좀 굴리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 굴리는 것 중에 이 박준희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승부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중배당은 무조건 콜이에요. 자, 060, 300에 990 여기 지금 자막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죠. 060, 300이 990이 마감 10분 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준영이가 배당 플러스 배당말을 붙여서 어떻게 승부를 때리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9번은 반주력 맞군요. 이 박준영이한테.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말을 축으로 세워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레이팅이 이제 40으로 올라갑니다. 레이팅이. 이제 여기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하독전이라는 마필이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죠. 천하독전. 역시 이 마필에 뭐 강력하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도 괜찮은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천우신조라는 마필 600 레이팅에서 뛰다가 650 레이팅에 뛰다가 직전에는 두 단계 위인 40 레이팅을 올렸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마필 겁을 짱도 같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오는 걸음 끝걸음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10 몇 주 만에 현재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천우신조라는 마필은 또 여기에 1000m 뛴 거리 경험이 없어요. 거리 경험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혈통의 마필이기 때문에
장군인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마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김준호 기수, 강수환 기수, 특히 강수환 기수나 김준호 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타주고 있어요. 문현진 기수하고 맞물려서 아마 트레이커 체제를 만들 거 하지 않을까.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탑은 전현진 기수죠. 그리고 안덕수 기수가 깨만 부리지 않으면 안덕수 기수 기가 막히게 탑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는 5번 천우신조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의도적으로 좀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박성광 기수의 천하독전이라는 마필 자체는 승군전이에요. 35레이팅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1kg 감량 혜택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조교 강도를 대폭 올리면서 조교도 되게 좀 세게 잘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마필이 찜찜한 게 파행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행기 때문에 11월 27일날 파행이 터지면서 약간 좀, 파행이 뭡니까? 비정상적인 보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번 천우신조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축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6번 문현진 기수의 엔트리라는 마필, 2번 천하독전보다 엔트리라는 마필 자체를 좀 주력으로 좀 때려보고 싶네요. 이 경주에서 그렇게 때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줘야 될 마필이 물론 2번 천하독전도 그렇지만 4번 우리시대라는 마필, 조희영 기수가 기수하는 마필.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타주는 그런 기수 중에 하나잖아요. 2번 천하독전과 5번 천우신조가 같이 들어오면 본전한 때는 가볍게 좀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 놓고 6번 4번이 이렇게 같이 손잡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 배당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먹는 것 같은 그런 배당을 건져낼 수 있겠죠. 자, 제주기차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제주기차.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 3번 성공스타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하고 있죠. 이거는 뭐 최근까지 2회 연속 우승을 차고 있는 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성공스타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1억 1,000만원짜리 몸값을 갖고 있어요. 1억 1,000만원짜리. 내가 마주라고 그래도 이런 마필을 어설프게 돌리라는 소리 못할 겁니다. 또 조기사 입장에서도 이런 비싼 마필들을 내가 우리 마방에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돌려서 말을 나중에 때리고 그런 행동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6kg의 부담 중량이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어요.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 3번 성공스타. 뭐 물도 들어올 때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 대라고. 일단 성공스타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타고 갑니다. 상승세. 여기에 뭐 팔려나가는 마필은 1번 명작품이라든가 9번 천우일품 같은 마필들이 팔려나갈 텐데, 천우일품은 솔직히 좀 덜 봐요. 천우일품은 좀 덜 봅니다. 전현준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게 직전경주 올라가는데 약간 좀 삐딱하더라고요. 말 자체가 뛰는 게 좀 정확하게 좀 띄워줘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약간 빠져나가는 듯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제가 몇 번을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하더라고요. 흔들리는 느낌이. 이 4,500만원짜리 마필로서 이 마필도 뭐 바꿔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닌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1번 명작품을 때리자는 소리도 안 합니다.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금난지규라든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거서관, 1번 명작품과 거서관이 같은 마방에 20주 윤덕성 마방에서 2마리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거서관이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면서도 마이너스 1kg 감량 혜택을 받아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조교를 이 마필은 세게 하면 퍼져버리는 마필이라 조교도 세게 하지 않으면서 말을 살살 달래고 조교를 시켰거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금란지기는 강조기 시켰고 4번은 그래서 어차피 1번 명작품이라는 마필이 추임하니까 3번 성공스타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11번 거서관 1번 명작품과 같은 집에서 내보낸 마필 거서관을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좀 때려 먹어보는 것도 경마의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마법법 중에 하나. 자, 여기에 3 놓고 1번 4번 두 마리 반주적으로 엮어주시고요. 3번 11번 한방 3 놓고 1번 4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6경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주메인으로 보시면 돼요. 주메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전이죠. 혼전입니다. 이게 뭐 어떤 마필이 올라오더라도 뭐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게임이 이번 경주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편성된 게. 그리고 오늘 이 제주에서도 제주일마의 대상 경주가 시행됩니다. 뭐 총 상금 5천만 원 정도가 1등 상금이 5천만 원 정도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바로 다음 경주가 제주일마의 대상 경주죠. 제주일마의 그 경주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경주가. 제가 그래서 이 경주를 중메인으로 잡으면서 과연 어떤 마필이 진짜 힘을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입니다. 오라태풍도 재밌고 셉니다. 그런데 저는 5번 솔저라는 마필 자체를 더 세게 보고 있어요. 3번 오라태풍보다. 특히 이 솔저라는 마필이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 번 때렸다 쉬어갔다가 한 번 때렸다 쉬어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패턴은 언젠가 깨집니다. 근데 여기서까지는 깨지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메인 승부 경주를 이 경주를 선택해 놓은 게 바로 이 5번 솔저라는 마필 자체를 놓고 때리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번 솔저와 3번 오라태풍 두 마리가 전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3번 오라태풍이 깨지지 솔저가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오라태풍을 여기서 조금 덜 보는 가운데 후차권에서 12번 용초노 2번 양대산 11번 청정시대 요렇게 지금 돌려서 때릴 생각입니다. 9번 광하이 챔프 박승광이 기승하는 이마필도 안되는 말은 아닌데 광하이 챔프는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이고 선행을 바꿔나가야 되지만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막힐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솔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초반 스타트 능력은 17초 위로 3-4번, 2-3번째로 빠릅니다. 뒷심은 역시 17.0으로 제일 빨라요. 직선 종반 구간 2번째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나가서도 빠르고 뒤에 올라오는 뒷심 자체도 빠릅니다. 그럼 앞에 나가면 그냥 버텨내는 거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일단 5번 솔저를 좀 축으로 놓고 3번 오르태풍을 좀 덜 보는 가운데 2번, 3번, 2번, 11번, 12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9번도 나중에 한 번쯤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마권으로는 2번 정명일로 갑니다. 5번, 2번. 5번, 2번을 한방 주력마권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5 놓고 3.
5 놓고 자꾸 3이 나오네요. 11, 12 요걸로 배당도 같이 좀 노려주시고 9번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9번을 당구장 표시 꼭 해주세요. 9번 5 놓고 2 한방 주력 5 놓고 11, 12 반주력 5번, 9번은 현장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준메인 저는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 경기입니다. 준메인이.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제주일마법의 대상 경주죠.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이게 메인 승부 경주예요. 요거 100% 배당 나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수사대라는 마필 문성호 기수가 기승하는 수사대도 불명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오더라도 같이 달고 오는 거는 불명이 배당이다. 배당인데 그 배당마가 거의 백판마 맞먹는 배당 마필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제가 분석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초하고 작년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후반부까지는 못 뛰었어도 그러니까 올해 전반부와 작년 후반부 좀 괜찮게 뛰었던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노려야죠. 노려야 됩니다. 노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노리고 때리고 들어가야죠. 그런 마필들이 여기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경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마필이 와주면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입니다. 메인 값어치 톡톡히 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승부를 이긴다 그러는 거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결국 수사대는 인정하는데 후착에서 배당 마필을 끌고 들어간다.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이 경주. 그러면 인기마도 거의 다 잘라낸다라는 얘기예요. 인기마 팔려나가는 마필 한 마리 정도만 바치는 거 주력 막건과 반주력 막건은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밀고 들어갑니다. 060 300이 990이 여기 지금 자막 나가죠. 060 300이 990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경주는 3, 6, 9, 10이 이 박정희가 정해놓은 승부 경주입니다. 3, 6, 9, 10. 3, 6, 9, 10. 3경주는 당연히 배당 승부로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6경주는 복병마 놓고 쇼부를 쳐야 되는데 직전 노렸던 마필이에요. 진짜 그때 경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봤는데 뒤통수 제대로 한번 좀 때려보고 싶을 정도로 아유 정말 그렇게 되는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구경주 용강로 승부 준메인급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는 그런 마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용강로 승부를 가져갑니다. 용강로 승부를 10경주 바로 그 다음에 연타 승부인데 이거는 노리는 마필이 따로 있어요. 복병만 놓고 때립니다. 그런데도 메인이에요. 토요일 메인 제일 세게 붙을 수 있는 복병만 놓고 메인 승부 경주 들어가는 8기 10경주 3, 6, 9, 10 오늘 토요일 승부 경주가 그렇습니다. 서울 경주.
자, 지금 보면은요,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제이모션. 주행 검사 잘 받고 나왔잖아요. 스타트 능력이 있었고, 밀어서 내축으로 일단 선두로 나오면서도 대회 후반부에 좀 여유로운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제이모션. 지금 그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을 여기서는 뭐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저는 이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이 이 초반에 스타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1번 아르고쿠흉이라는 마필이 밀고 선행을 치고 나간다 그러면 제이모션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밀어서 선행 받고 나가면서 주행 검사에서 그리고 편안하게 올라가는데 최고도 고개도 살짝 높고, 지금 뭐 직선주로 해서 채찍대면서 뭐 열심히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던 제이모션입니다. 아주 대차이로 벌려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12만 신 차이니까 아 이거 일반 경주에 더 오겠지. 근데 실전하고 일반 경주하고 틀려요. 말은 부딪히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다른 마필들이 나보다 더 빨리 나가면 그냥 자기 손가락이 푸르륵거리고 힘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봐줘야 되는 마필이 여기는 8번 크라우드9이라는 마필. 크라우드9. 이 크라우드9이라는 마필이 초반 스타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직전에 보면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승질난 빠진다고 안 나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초반에는 철저하게 이상혁 기수가 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제대로 밀면 그 정도 속도는 1200m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8번 크라우드9이라는 마필 자체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조기도 가장 세요. 센 조기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은 들어오면 본전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르고쿠숑이라는 마필은 주력으로 때립니다. 8번 1번. 그리고 여기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신의 함성이라는 마필. 신의 함성. 그리고 제이모션. 반주력으로 때립니다. 8번 6번 들어오면 본전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지. 저 배탕을 가지고 돈 먹겠다고 덤비면 안 되는 게임이 바로 이번 경주예요. 그리고 3복순과 3쌍승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초반에 밀리더라도 후반에 밀고 올라오면서 3, 4짝으로 경주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6번 제이모션이, 그래서 바치는 막권 정도는 분명히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8번 1번 한방주력, 8로그 2번 6번 반주력,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오늘 이 토요경마의 특징 자체가 인기마들 경합경주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아닌 경주들이 눈에 보여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일단 5번 라운 아메리칸이라는 마필과 11번 금빛마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나가는데, 부산에서 알바 뛰고 올라오는 라운 아메리카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죠. 근데 직전에 문화일보의 대상경주까지 출전을 했었던 11번 금빛마예요. 일반 경주로 유턴을 했었던 직전 경주에 인기순위 1위를 얻었습니다만 당시에 승부를 걸지 못해줬죠. 말이 약간 좀 꼬장기를 부리니까 문세영 기수도 좀 순간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11번 금빛만은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빨리 돌릴 필요 없어요. 여기에 5번 라운 아메리카도 가능한 마필이니까, 특히 최범현 기수가 라운드 찰리라는 마필에 기승을 하고 라운드 아메리카의 유연명 기수를 양보를 해줬다라는 거는 참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어차피 5번 빠지고 1번이 올 수가 있고, 같은지 같은 말인데. 근데 11이 때리기 시작하면은 4번 라운 아메리카는 같이 밀고 올라갈 거예요. 좀 라이벌 의식이 있더라고요. 유현명 기수가 그 문세영 기수라는 그런 이름 석자. 그러니까 유현명 기수는 제주의 기둥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둥 기수에게 부산 제 기둥 기수가 좀 질투 아닌 질투, 선배 아닌 선배로서의 그런 그 위험에 도전장을 간혹가다 던지고 그러더라고. 유현명 기수가. 이거는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1-5. 11번, 5번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슈프림 스타라는 마필이 고춧가루를 살짝 뽑을 수 있으니까 11-3만 살짝 받쳐주세요.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삼복 삼쌍 배당 마필은 6번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정리해 드립니다. 11번 5 한방, 11-3 반주력, 그리고 삼복 삼쌍 배당 마필로서는 6번이다. 이 경기 참 재미없죠? 저도 솔직히 좀 재미없습니다.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배당 승부 경주. 제가 기다리고 있던 시간. 앞선 경주에 대끼리가 나와야 여기서 배당이 좀 그럴싸하게 좀 다 터져줄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는 마파람이라는 마필이죠. 송지철 기수가 2번 기승해서 2번 다 입상과 우승을 지금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0.5kg밖에 늘어나질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수습 기수니까. 2kg 마이너스 2kg 핸디캡 자체를 보고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병기 조계사가 오수철 기수를 태운 겁니다. 그런 이점 때문에 승부를 하겠죠. 근데 이 마필이 승부를 한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승부를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마필이 있고 조금 그럴 것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마필이 출발 시에 스타트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민단 말이에요. 초반에 확 밀어버린다고요. 스타트하면서 이 외곽으로 좀 삐지더라고요. 이 경험이 많은 노련한 기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한번 스타트 밀 때 잠깐 잡았다가 다른 마필 나가면 그제서 밀고 나가면서 스피드를 이용해 선두권 붙어주는 그런 스타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수철 기수, 신인 기수가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전체에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한 가지 변수. 여기 지금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컨디션 자체가 정말 개판일 수도 있어요. 조교는 분명히 굉장히 잘해 나왔는데, 그럴 때는 6번 마파람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면서 배당을 지금 노리려고 했던 복병마를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여기 잡아놓은 배당마들 전체가 다 복병마예요. 축으로 놓으려고 생각했던 마필도 복병마고, 또 얘네들이 승부를 걸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승부를 걸어주면 올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이 경주가 승부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설명 못하면서 왜 내가 이 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 못하면서 승부 경주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든 간에 적중을 해놓겠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역시 마감 10분 전 ARS 나가죠. 060-300-9902 060-300-9902 요즘 많이들 함께 해주셔서 ARS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이 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잘해서 더 인정받는 그런 전문의로 한번 거듭 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음파 챔피언 3번 용비서울 데뷔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들이죠. 그리고 순군전 났습니다. 근데 경주거리가 1300m로 늘어났어요. 이 거리에 대한 변수가 이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늪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6경주가 분할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원래 14마리, 12마리에서 조금 줄어든 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산모 5군 자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여유롭죠. 좀 여유롭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1200m까지 뛰어본 나올천지라는 마필 자체를 여기선 빼놓지 못해요. 이 빼놓지 못합니다. 나올천지. 그리고 2번 음파 챔피언이나 3번 용비서울도 올 수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만 2번 음파 챔피언은 선행을 못 나가면 나올천지가 선행을 받게 되면 2번 음파 챔피언은 선행을 못 나갑니다. 그럼 깨지겠죠. 용비서울은 앞서 나가는 5번이 버티내면 결과적으로 쫓아올라다가 가랑이 찢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거리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물론 나올천지도 1200m까지밖에 뛰어보지 못했습니다만 1000m만 뛰어보고 나온 마필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박준혁이 봤을 때요. 배당은 어떤 마필이 내느냐? 1번 네모프린스. 얘도 대상경기 출주였다가 일반 경기로 유턴을 해서 깨진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는 김정준 기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반부에. 근데 이번에 노련한 하만식 기수예요.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승부 100% 걸어준다라고 하면 있었잖아. 일단 5번 나올천지 축 잡고 여기 1번 네모프린스 한방 주력막건으로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리고 5 놓고 2번 3번을 반주력으로 들어가요. 둘 중에 한 명은 뭐 꽂히겠죠. 그렇게 올 수 있겠죠. 3차까지는. 제일 좋은 그런 지금 조합 중에 5번 1번 그냥 들어와주고 여기 2번이나 3번이 3착 정도 돼주는 그런 시나리오. 그러면 3번과 3쌍 대박이 되겠죠. 저도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 1번 주력에 5 놓고 2번 3번 반주력입니다. 자, 지금 5경주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경주를 승부경기로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취소를 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번 게이엔 포스트. 얘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게이엔 포스트.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 자체를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3번 더블 테이크는 어떨까요? 뭐 9번 질주의 바다 다 올 수 있습니다. 인다민 기수가 보면 질주의 바다에 다 올 수가 있어요. 데킬로 들어오면 5번 9번으로 그냥 끝나야 되겠죠. 5번 9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 2번 원더풀 화성도 팔려나가고 있는데 원더풀 화성은 여기에 5번이 축을 잡고 들어가면 같이 때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게 더블 테이크라는 마표예요. 이동화 기수가 때려먹고 지금 다비드 기수가 2번 기승을 했는데 2번 다 말에 대한 성격이 어떤가에 탐색전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석적으로 밀진 않은 케이스였다. 직전 경주에도. 근데 얘가 기본 스타트 능력도 그렇고 뒷심 자체가 직선줄에서 가장 좋아요. 600m 38초 4. 물론 1번 브레인더 스피더라는 마필이 38초 1로 가장 좋은 건 사실인데 얘는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나온 노정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려둔다고 생각을 하고 3번이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직선줄에 더군다나 지금 다시 다비드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느라고 주춤하고 있어서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이번에 제대로 때리고 들어가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번 KM 포스트라는 마필을 치는 5번, 3번과 같이 맞물려서 한방 주력으로 강하게 한번 때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질주의 바다는 버리지 못해요. 반주력은 분명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질주의 바다는. 여기에 7번 그랜드스타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랜드스타. 그랜드스타도 아마 지금 복병권 정도로는 대접받을 거예요. 대접받을 겁니다. 안고 가주시면 됩니다. 안고 가주시면 돼요. 5번, 3번 안방주력, 5 놓고 7번, 9번 반주력. 5번 놓고 3주력, 5 놓고 7번, 9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승부경주죠. 승부경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승부경주 같은 경우에 인디어런스라는 마피 지금 박재희 기수가 인디어런스에 한번 기승을 해서 우승까지 해놓았어요. 인디어런스. 근데 이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을 했던 게 10월 8일날 인디어런스에 기승을 해서 입상을 시켜놓았죠. 근데 저는 그 직전에 멀루 기수가 입상을 또 시켜놓았어요.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는 햇물이라는 마필. 햇물이. 근데 얘는 2척 승급마예요. 그리고 인디어런스라는 마필 자체는 플러스 2kg 부담 중량으로 달고 뛰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여기서는 어떻게 떨쳐낼지가 최대 관건이 되겠죠. 전 2마리 싸움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5번, 7번. 다른 마필을 전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마필을. 이런 경주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이런 경주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마필이고 복병만 놓고 직전에 제가 이 마필을 놓고 때렸었는데 도저히 왜 이런 전기를 뽑아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방에서도 역시 아니나 달라. 똑같이 하고 엄청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수가. 이제 정신 차려갖고 때리겠죠. 그게 최대 관건인 편성이에요. 이 경주는. 그래서 승부가 들어가 주는 거고 그래서 오게 되는 겁니다. 경주의 포인트도 그런 것들을 잡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직전에 놓고 때렸던 복병마 5번, 7번 두 마리의 순짝 싸움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라는 확실성을 갖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마를 축으로 중배당을 때려먹는 승부경주다. 중배당을 때려먹는 승부경주다. 그걸 아시려면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리는지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거기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써있지 않습니까? SMS하고 ARS 들어보시면 돼요. SMS는 문자 정보니까.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해놓으면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게 설명이 들어가면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들어가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경주에도 보면요, 문세영의 이로마가 또 송지철이의 세네타운이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도 세네타운이라는 마필, 이게 송지철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 전부 다 100% 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거르지 못하죠. 절대 거르지 못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송지철 기수의 5번 세네타운. 그리고 마루마, 저는 여기에서 얘가 선행을 못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더리퍼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빅토아르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 빅토아르 기수의 더리퍼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제일 빨라요. 13초 6으로. 두 번째 빠르는 게 한강보스. 근데 최근에 선행을 안 나가다 보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 안 나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마필 또 하나 있습니다. 7번 금성크라운. 금성크라운. 문성혁 기수가 9월달에 이 마필이 기승을 해서 선임을 받고 나가는데 그때 13초 4 했어요. 1300m 13초 4 플레이시면요, 1800m 1400m 같은 경우에는 한 13초 한 5? 그 정도로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겁니다. 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5번 금상크라운이라는 마필 자체는 좀 노려되어 있지 않나. 왜냐면 이 경주에서 이 금상크라운이라는 마필, 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조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속보 위주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왔다고. 그건 앞을 치고 나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조기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 7번 금성크라운은 분명히 안고 가줘야 된다. 5번, 7번 좀 한방 주력으로 때린다. 그리고 1번 더리퍼 5축으로. 더리퍼. 여기에 또 배당을 낸다 그러면 6번 유승환이가 기승하는, 기승했다가 이동으로 안장을 받고 놓은 스탈렛이라는 마필도 이제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꼭 좀 봐주셔야 돼요. 5번, 7번 한방주력 5 놓고 1번, 6번. 5번, 7번 한방주력 5 놓고 1번, 6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5번, 7번 한방 5 놓고 1번, 6번 반주력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 1번 탑 퀄리티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갈 겁니다.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제가 봐도 이 마필이 여기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 탑 퀄리티. 박종원 조기사가 지금 뭐 김혜성 기수에게 한번 먹고 가라고 이 탑 퀄리티를 그냥 내준 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탑 퀄리티라는 마필의 기본 순발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1400m 정도는 그냥 단숨에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쉬고 나오는 지금 자체가 여기서 우승하기에는 아주 제격이다. 스타트 능력 빠르고요, 뒷심 가장 좋고요, 600m 직선줄에 올라가는 그런 파워감 같은 것도 얘가 으뜸입니다. 탑 퀄리티가. 근데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저는 임다빈이의 8번 알찬룰이라는 마필 자체를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주파 기록도 스타트 두 번째로 빠르고 직선주에 올라가는 것도 12초 5로 가장 빠르거든요.
두 번째로 좋습니다. 여기에 200m, 600m 그 뒷직선 구간에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15전을 이 마필과 호흡을 맞췄어요. 15전을 호흡을 맞춘 것 중에서 우승 1회, 준우승 3회, 그리고 3착 3회. 딱 보면은 뭐 보잘것 없는 거지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그런 성적 같은 것들을 임다빈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많이 해놨다는 것이죠.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1번, 8번.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꼭 봐줘야 될 마필 하나 있습니다. 6번 미르베스트. 이거 뭐 팔릴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거짓말이지만 팔리지만 이런 구매에서는 좀 봐줘야 된다. 이런 구매에서 좀 봐줘야 된다. 그리고 1번 탑 퀄리티 뒤쪽에 붙어서 레이스를 펼쳐줄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또 한 필이 있습니다. 바로 7번 광영으뜸이라는 마필이죠. 광영으뜸. 지금 보면 조교 시간 장난 아니에요. 이 광영으뜸이 꾸준하게 구보 위주로 속보 위주로 지구력 훈련을 계속 해갖고 오는데 그냥 불 받고 한 바퀴 나가서 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계속 묻어 있어요. 그런 걸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해드려야지. 1번, 8번 한방 주력에 1로 9, 6번, 7번 반주력으로 갑니다. 1번, 8번 한방 주력 1로 9, 6번, 7번 반주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용광로 승부경주다라고. 용광로 승부경주. 지금 유승환 기수의 코스모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고요. 그 뒤로 3번 베스트 타임, 5번 미라클 도토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고, 그 뒤로 1번 문학 제나타, 2번 모스트 스피드 이렇게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여기서는 안 팔리는 마필을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박주영이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거냐면요. 4번 모스크, 3번 베스트 타임, 5번 미라클 도어 요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추후로 잡고 갑니다. 여기에 1번 문학 젠야타까지 포함시켜서요. 한 마리를 추후로 잡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마리 중에 1번, 3번, 4번, 5번 중에 나머지 세 마리를 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복병마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어차피 인기마들 1, 2, 3, 4위까지 중에 한 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털어버리면 복병마 주려고 되고 복병마 플러스 복병마가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털어나는 이유도 버려야 되는 이유도 아주 확실합니다. 박준영이가 말씀드리는 거. 불안하시다고요? 불안하지 마십시오. 인기마 경합경기로 끝날 것 같으면 경마는 속성이 배당이에요. 인기마 경합경기로 끝날 것 같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인기마들 털어내고 한 마리만 축을 잡고 복병마 주력 때린다. 자, 여기 ARS 있죠? ARS 번호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이거 무시 못하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순간에 한 방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경주를 보면 여기서 충마로 팔려나가는 마필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 프리믹스라는 마필이에요. 혼합경주다 보니까 2군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맥스의 직전에 그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3착 들어왔던 게 많은 2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점화필 놓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개상 점화필은 뒤에 올라오면서 뭔가 한 가지가 꼭 부족해요. 그리고 이 문병기 마방에서 안토니오 기술을 불러다가 저 배당을 때린다. 저 말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마와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 조건이 붙겠죠. 이 경주거리도 1400m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이 1400m를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 찾았습니다. 그 마필을 추로 놓고 들어갑니다. 머리로 놓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배당마를 주력으로 전 때릴 생각이에요. 5번 프리맥스는 반주력 막건입니다. 이 박준영이한테. 그리고 또 하나 12번 아이스펀치의 처리 문제입니다.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3번 기승을 해서 아이스펀치의 문세영 기수가 왔다 하면 우승이에요. 준우승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13번 기승하는 것 중에서 우승 6번이에요. 준승 없이. 3착은 2번입니다. 빠지던가 우승하던가. 그 고민 문제도 이 박준영이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결국 복병마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 경주. 060-300이 9902, 060-300이 9902. 여기 써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시간 6분 이제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7분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여러분들과 또 토요경마를 두고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이제 일요경마가 남아있죠. 일요경마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인사를 드리는 건 약속드리도록 하겠고요. 토요경마 이 박준영이가 잡아놓은 마필들과 같이 좋은 성적 분명히 올릴 수 있으니까 뭐 막히고 힘드신다 그러면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요일날 경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